호화로운 여행을 한다면 어떤 여행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호화로운 유람선 크루즈호에 탑승해서 바다 위를 거닐며 보내는 크루즈 여행을 떠올리실 듯 합니다. 겉으로 보기만 해도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크루즈 선박은 배 안에서 보내는 순간순간들이 모두 여행의 일부이기에 승선하는 때부터 1분 1초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어느 크루즈 선박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수천 명의 승객에게 악몽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카니발 트라이엄프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7일 텍사스주의 갤버스턴, 이곳에서 거대한 호화 크루즈 선박 한 대가 출항하게 됩니다. 이 선박의 이름은 카니발 트라이엄프호, 4일간의 고급스러운 항해를 예정 중이었습니다. 탑승한 승객의 수만 해도 약 3,000명, 그리고 승무원도 약 1,000명 정도가 타고 있었으니 도합 약 4,000명 정도의 인원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출항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크루즈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와 더불어 배 안에 마련된 여러 시설을 즐길 수 있었고, 저녁이 되면 갑판에 나와 맛있는 식사, 음료를 즐기면서 어둡지만 분위기 있는 바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흘간 즐거운 여행이 계속되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2월 10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5시 30분 선미에 위치해 있던 기관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 자동 진압 시스템으로 인해 조기에 경보가 울렸고 또 불이 진화될 수 있었는데요. 화재가 금방 진압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이 났던 기관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배는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6대의 주요 디젤 발전 세트를 비롯해서 또 다른 6대의 보조 엔진들이 추진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이 주 발전기는 선박의 이동뿐만이 아닌 선박 내의 모든 시설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였다고 합니다. 에어컨, 조명, 조리, 하수 등 거의 모든 설비였는데요. 기관실에서 벌어진 불이 금방 잡히기는 했지만 이 화재로 인해 발전기가 작동을 멈추게 되었고 전력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시설들도 그 순간부터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배가 운행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카니발 트라이엄프호가 멈춰선 곳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해안. 왜 갑자기 배가 멈췄는지 알 수 없던 승객들은 기관실이 위치한 곳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관실 근처에 가까이 있던 승객 20여 명이 화재 때문에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배의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상용 발전기였기 때문에 배의 운행을 포함한 극소수의 설비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급히 내보냈습니다. 기관실에서 아침에 화재가 났다는 방송이었으며 기관실의 화재가 금방 진압되기는 했지만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편안히 여행하던 탑승객들에게 들려온 이 방송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아직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잠든 사람들을 위해 객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승무원들에게서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승객들은 당연히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탑승객 중 한 명이었던 데비 모예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일부 승객들이 배의 조리시설과 식당 등에 몰려들어가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시리얼과 식품 등을 마구잡이로 가져갔고 나중에 승무원들이 와서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많은 양의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진 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배의 구조 신호를 듣고 예인선들이 도착해 크루즈 선박을 도로 견인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시간은 최대 4일 내지 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인되는 기간 동안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가장 큰 것은 화장실 시설의 이용 불가였습니다. 하수 처리 시스템들까지도 정지되어 버리면서 승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기에 물을 내리면 오히려 물이 역류하면서 수많은 양의 물이 넘쳐 바닥까지 흐르게 되는 엄청나게 역겨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일부 승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선박 내의 많은 화장실들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결국
결국 복도와 객실 등에까지 넘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승무원들은 부랴부랴 방송을 내보내면서 현재 화장실 시설 이용이 불가하므로 변기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던 모양인데요. 변기만 아니면 되겠지란 생각을 했던 승객들은 세면대를 비롯해 심지어 싱크대에서도 용변을 보는 기상천외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이 역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파이프를 따라 다른 곳에 흘러들어가면서 수돗물에도 오물이 섞여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네요. 그래서 절대로 승객들에게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선박 내의 수돗물을 마셔선 안 된다는 안내까지 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수가 벽의 겉면을 따라 새어나오거나 천장에서 하수가 뚝뚝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선박의 복도에도 더러운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넘어지면서 그 더러운 물이 옷에 묻게 되니 몸에서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씻는 것도 어려웠으니 말입니다. 결국 선박 측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는데요. 바로 비닐봉투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붉은 비닐봉투가 바로 그것인데요. 괜히 작동되지도 않는 변기에서 용변을 보거나 세면대, 싱크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했다가 선박과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조금 모양이 떨어지더라도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용변을 해결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비상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선박 내에 지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도 등의 오물이 흘러 넘치는 것보단 좋은 선택이지만 비닐봉투에 용변을 봐야 하는 것은 탑승객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비싼 값을 주고 탑승했음을 감안하면 정말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었을 것인데요. 게다가 이 봉투들도 바다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으니 직원들이 따로 수거를 해갈 때까지 승객들은 각자의 봉투를 보관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승객들이 머무는 객실은 원래 갑판 아래에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악취와 더러운 환경 때문에 더 이상 객실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나마 깨끗한 복도와 갑판 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침대 시트 등을 이용해서 임시 텐트와 가림막 등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너무 더운 날씨였습니다. 갑판 위에 임시로 가림막 등을 만들기는 했지만 너무 더운 날씨는 승객들이 버티기 힘들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된 것은 바로 생수였다고 합니다. 탑승객 중에 한 명이었던 조이 다이어는 한 인터뷰에서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의 물과 음식을 훔쳐가기도 한다며 소지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도 말했는데요. 제한된 음식과 물 때문에 승객들에게 배급된 물은 1인당 물 한 병씩이었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그것도 갑판 위에서 버텨야만 했으니 물 한 병만으로는 아주 부족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음식과 생수를 훔쳐가는 이들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탑승객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주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던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작동 중인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승객들은 이 현금 인출기가 멀쩡히 작동 중인 것을 보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연결된 전기 콘센트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내 콘센트를 찾아낸 이들은 인출기의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멀티탭 한 개를 연결한 다음 다른 멀티탭들도 가져와서 서로 겹쳐 연결한 뒤에 이렇게 충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나중에 배와 탑승객을 돕기 위한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헬기 등을 동원해 식품 등을 포함한 생필품을 나눠주었으며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따로 이송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발전 시스템이 다시 정비되면서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처리 시설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았다 보니 여전히 갑판 아래의 환경은 최악 그 자체였는데요. 물이 여전히 새어나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고 비닐봉투를 나눠준 이후 오물 역류는 줄어들었지만 그 전에 넘친 오물이 여전히 뒤섞이면서 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이 호화 선박 자체가 바다 위의 변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박을 견인하기 위한 예인선은 처음엔 2척이었는데요. 2월 13일 저녁에 한 척이 더 도착하기로 했고 2월 14일에 항구에 도킹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 도착이 지연되었고 나중에는 4척의 예인선이 선박을 견인했지만 예인선 한 척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서 추가로 도착한 예인선까지 총 5척이 견인을 맡았습니다. 배는 14일 엘라베마의 모빌에 저녁 9시 20분경 도착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 싶어 보였지만 승객들과 승무원까지 모두 배에서 내리는 데에는 총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작동되는 엘리베이터가 겨우 한 대뿐이어서 승객들만이 아닌 승객들의 짐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승객들은 배에서 내리게 되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며칠간 발생했던 이슈들이 호화로운 여객선에서 벌어질 법한 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네요. 물론 승객들과 승무원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던 만큼 다들 어쩔 도리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하마 해양청과 미국 해안경비대 등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관실에서 벌어졌던 화재의 원인은 바로 연료 누출, 이후 해당 크루즈 선박의 유지 보수 기록을 검토하자 마지막 보수 기록이 1년 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지난 2년간 비슷한 누출 사고가 총 9건이나 발생했던 사실까지도 밝혀지게 됩니다. 본사는 부랴부랴 3억 달러를 들여 정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하네요. 배가 도착하는 현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당시 선박 소유회사의 CEO 제럴드 카일은 회사 측에서 탑승객들 모두의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경비를 포함해 선박 내에서 사용한 돈도 전부 돌려주고 또 추가로 $500까지 주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합니다. 일부 승객들은 아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5년 재판 결과 3명에게 $15,000, 나머지 20명에게는 $3,000 정도의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마이애미에서 진행되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숙박비, 경비와 함께 더불어서 변호사 수임료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결과였는데요. 소송 변호인단이 무려 1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계산을 해보면 소송을 진행한 승객들이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더 손해를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신 이런 크루즈호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배의 유지 보수 등에 소홀하다는 것이 알려진 점이 이 사건에 더욱 큰 의미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사건은 선박 내의 오물 사태로 인해서 일명 영어로 풋 크루즈, 직역하면 대변 크루즈라는 매우 굴욕적인 이름의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배 안에서 단 1초라도 버티기가 어렵겠네요. 2013년 벌어졌던 카니발 트라이엄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